다이어트 한다는 연예인들은 제로 칼로리 탄산 음료를 마십니다. 설탕이 제로 없어서 몸에 좋다고 말이지요. 탄산음료의 맛은 그대로 나는데 건강에는 좋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최근 수많은 무설탕,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가 붙은 식품과 음료들이 출시되기도 했지요. 설탕이 몸에 좋지 않아 대용으로 많이 찾으시기도 했고 당뇨 환자분들 정말 많이 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무설탕, 제로 칼로리 제품에 많이 들어있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발암물질 먹은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 어떤 음식에 들어있나 궁금하신 분들,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이른바 제로 상품들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로 상품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다이어트 콜라 등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2비군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보도해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스파탐, 이름은 생소하지만 굉장히 많은 식품에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도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주로 저칼로리 식품이나 제로라고 상표에 붙은 상품들, 음료수, 막걸리, 청주, 소주, 비타민 음료와 자양강장제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 결과 중국산 김치의 88% 이상에서 김치가 무르지 않고 아삭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으니 꼭 국내에서 제조된 국내산 김치 드셔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꼭 영양성분표 살펴보시고 구매하셔야 해요. 이에 논란이 계속되자 식약처가 과거 설정한 유해 섭취 기준이 공개되었는데요. 식약처 발간 자료를 살펴보면 체중이 35kg인 어린이 기준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 ADI를 초과하려면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 55캔을 마셔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막걸리의 경우 60kg의 성인 기준 하루에 33병 넘게 마셔야 ADI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ADI란 무엇일까요? ADI 1일 섭취 허용량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하루 섭취량을 말합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아스파탐과 같은 감미료에 대한 ADI를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이 기준치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집중! 그래도 알아야겠지요? 아스파탐이란 무엇일까요?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더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입니다. 하지만 설탕과 달리 칼로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입안에 충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특히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드셨지요. 무설탕,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등의 다이어트 식품과 음료는 물론 막걸리 등의 발효주, 심지어 제로 소주와 청주, 비타민 음료 등의 제품에까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몸속에서 대사 과정을 거친 후 아스파트산, 페니랄라닌, 메탄올로 분해되는데요. 이 중에서 메탄올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체외로 배출됩니다. 이 메탄올의 양은 과일, 채소 등의 식품을 통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양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식약처 기준 아스파탐의 섭취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경우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드시면 큰일 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당뇨 환자나 고혈압, 심장병이 있는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 아스파탐이 함유된 음식 드시면 안 좋습니다. 혈당을 높이지 않는 무설탕 껌, 무설탕 음료. 정말 기적의 식품 같지요? 아닙니다.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논란이 있기 전 지난달 이미 WHO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가 체중 조절에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고 되려 당뇨병과 심장병 위험을 키운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암 환자분들.
특히 간암, 간경화 등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절대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50펜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섭취량은 적다고 하면서 괜찮다고들 하지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스파탐의 대사 과정에서 메탄올이 발생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다시 간에서 대사되어 포르말데히드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잠재적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셋째, 선천성 대사질환인 페닐케톤요증 환자라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르트산과 페니랄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기본 구조로 하는데 유전병이자 선천성 질환인 페닐케톤요증 환자가 먹으면 지능장애, 피부의 색소 결핍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가능 물질을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인체 연구 자료와 동물 실험 자료 등이 충분치 않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나 성면, 담배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1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아직 관련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아 2단계가 낮은 2비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로 상품을 사 먹는 입장에선 여전히 찝찝함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아스파탐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고 이번 달 14일에 섭취 기준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제암연구소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업계 측의 강한 반발이 있는 만큼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화제인 아스파탐 성분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식품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조금 먹는다고 몸에 금방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주의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연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 알룰로스, 이눌린 등의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시거나 자연 그대로 채소나 야채의 건강한 단맛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자주 찾아뵐게요. 소중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들도 준비 중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